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서 이제 귀농 4년차 접어든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는 여러 가지 짓고 있긴 한데 주로 양파 농사 지으면서 이제 양파 농사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는 둘인데 이제 얼마 전에 셋째가 이제 생겨서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집안 자체가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농사 짓는 게 너무 싫어서 항상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가방 놔두고 도망가고 이랬었거든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농사 안 짓겠다 생각하고 학교도 이제 건축가로 가서 이제 건축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 정작 건축은 못하고 다른 일 쪽으로 하다 결국엔 쇼핑몰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서울 생활하면서 제가 집은 용인이고 직장은 강남이었는데 출퇴근 시간만 3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9시인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평일 출근할 때는 집안에 아이들 볼 시간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쳇바퀴 돌듯이 출퇴근만 하고 주말에는 정작 피곤하니까 또 잠자버리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농촌에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형 생활을 봤을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라든가 놀러 가는 거.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은 딱 짜여진 틀 안에서만 딱 생활하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는데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제가 쇼핑몰 쪽 하다 보니까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공판장에만 내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시세에 따라서 차등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못 올릴 때가 있었는데 제가 내려가면 그 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가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귀농을 생각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직장생활 접고 귀농까지 하게 된 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타지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타지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타지를 돌아다니기 너무나 재밌었고 젊었을 때야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었는데 이제 가정이 생기고 저도 이제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한 50대 됐을 때 뒤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50대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쟁 사회에서 도저히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도 한 45 정도 되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럼 어차피 내가 내려갈 거 일찍 내려가서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던 차에 형도 이제 내려와서 같이 농사 지어보지 않겠냐 권유도 했었고 이제 2015년도에 어머니께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때 원래는 당뇨인 줄 알았어요. 당뇨약을 계속 드시다가 한 번은 이제 큰 병원을 좀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당뇨가 아니라 췌장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암 자체가 좀 말기 쪽이어서 이제 6개월밖에 없다. 그 선고를 받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어머니 자주 뵈러 내려갔었는데 근데 너무 후회된 거죠. 그 10년 동안 집에서 떨어져 지냈을 때 부모님을 못 빼고 한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그때 좀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컸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6개월 딱 사시고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딱 생각을 접고 내려간다는 결단이 섰던 거죠. 그러면 가족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던 케이스인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농사라는 게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귀농 귀촌 하실 때 준비 과정은 어떻게 특별하게 하셨던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농사일을 도와드렸죠.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게 아니라 도와줬던 거라서 사실 농사일은 거의 몰랐었습니다. 아예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고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형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네가 내려왔을 때 당장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양파를 같이 해보자. 이제 형님이 이제 양파라는 걸 장목을 얘기했었고
뭐 그건 1년생이라서 내가 충분히 같이 형이랑 같이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에 사실은 뭐 좀 무턱대고 내려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갈 거라면 뭐 어떻게든 부딪혔어든 이겨내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 하나 믿고 내려와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아무리 내려가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보고 내려갔었는데 근데 막상 내려가서 집을 구할 때 아파트를 구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살다가 촌에 내려갔을 때는 저는 일하지만 이제 가족, 아이랑 이제 와이프는 그 생활 그대로 뭐 이어나가야 되는 게 좀 학교도 그렇고 뭐 의료시설 이런 게 전부 다 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구해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구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동해에 거주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몰랐던 거죠. 귀농을 하려면 동이 아니라 읍면 쪽으로 가야지만 귀농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아파트 계약하다 보니까 동에 이제 주소지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할 생각으로 귀농 강의도 다 듣고 했었는데 그 동 하나 때문에 귀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정책을 못 받았었고 근데 형 친구가 이제 그런 쪽 정책 쪽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 그 형이 이제 국가에서 청년 창업농이라는 걸 시행한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 정보를 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지원에 떨어지고 이제 후반부 이제 추가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뭐 운 좋은 케이스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때 청년 창업농이 선정된 이후로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받았었고 거기서 지원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금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부터 저는 어쨌든 제 농산물을 집에 있는 농산물까지 제가 팔아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그런 소비자들에게 어떤 걸 보여줘야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실제 농사 짓는 걸 사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과가 열려 있고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럼 농부들이 어떻게 땀을 흘려서 그 작물이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때마침 유튜브라는 게 있었고 제가 사실 뭐 그런 편집이라는 걸 해본 적 없었는데 내려와서 유튜브 올리면서 다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상 만드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결국 그 청년 창업농 되는 계기도 거기에 제가 사업 계획서에 그 내용을 적었었습니다.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농사의 가치를 팔겠다. 그래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중이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는 걸 통해서 제가 청년 창업농이라는 걸 선정이 됐다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농기계 위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뭐 지금부터 좀 컨셉을 바꿔서 제가 실제 농사 짓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겪으면서 해왔던 것들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 이런 마케팅적인 방법도 제가 좀 올리려고 지금 꾸준하게 업로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후에는 제가 이 농민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 방송을 한다거나 내 걸 직접 파는 거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 시작을 안 했을 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서 내가 생산한 제품이 정말 좋은 게 있다라면 소비자분들에게 직거래로 해서 공판장에 나가는 것보다 좀 더 가치를 좀 대우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걸 제가 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저희 어머니 생전이셨는데 그때 어머니께 내려가고 싶다 말하니까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서울에서 일해라 농사일이 쉽지 않다라고. 근데 저는 이미 농촌 내려간다는 생각이 많이 기울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뭐 가장 가까우니까 상의를 했었죠. 근데 와이프는 그래도 뭐 제가 내려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선뜻 알겠다라고 오케이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지치다 보니까 내려가고 싶어도 자기는 내려가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지인도 없으니까 그런 거 실행을 못 하는데 제가 내려갈 수 있어서 좀 부럽다는 분도 많았었어요. 첫째가 이제 올해 6살이고 둘째가 이제 2살, 이제 셋째는 이제 아직 뱃속에 있는데 이제 서울 뭐 용인 쪽에 거주할 때는 뭐 버스만 타면 그리고 동네에도 다 문화센터가 다 있어서 뭐 의료 시설도 마찬가지고 금방 갈 수 있었는데 이 농촌이다 보니까 일단 와이프가 운전을 못 했어요. 지금은 면허가 있지만 내려갈 당시만 해도 제가 절대 운전면허 따지 마라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운동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해서 더구나 수도권에는 워낙 그 교통편이 잘 돼 있잖아요. 오히려 주차하고 뭐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려가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어디 병원 가거나 뭘 할 때는 무조건 제가 와서 태우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와이프한테는 이제 둘째 임신했을 때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했고 지금은 뭐 운전면허를 딴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운전을 잘 못하는 상태라서 아직 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농을 하고 나서 가장 불편한 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대중교통이 아니라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운전 못하는 와이프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제가 만든 거죠. 제가 운전을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불편하지만 근데 저도 걱정했던 건 와이프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사실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여기가 고향이지만 와이프는 여기서 어차피 또 타지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6살이 되고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 엄마랑 많이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와이프도 그런 앞으로 아이 키우는 거, 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의료시설이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뭐 절대적으로 어렵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기서도 학습을 하고 의료도 좀 불편함은 있지만 좀 뭐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것도 충분히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생활은 좀 편하긴 했죠. 아무래도 뭐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았었는데 뭐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오히려 도시 생활에서는 뭐 문화생활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도시에서 그걸 잘 못하잖아요. 뭐 촌에 있다 보면 사실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농장에 가서는 저는 사실 마스크 안 끼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도 좀 편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저는 생애 최초로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애 최초 땅을 가지게 되었죠. 서울에 뭐 여기서 근무할 때는 제 땅을 가진다는 거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전세라도 잘 구하면 다행이었죠. 근데 내려가서는 1200평이라는 땅이지만 뭐 땅값은 서울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도 1200평이라는 제 땅이 생겼다는 게 전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거잖아요. 너무나 기뻤고 그게 농촌이랑 도시에서 가져보지 못하는 농촌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를 제 마음껏 꾸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고 도시는 이제 뭐 제가 뭐 병원을 가거나 뭘 할 때는 다 누군가 의사를 묻고 뭐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제가 일하다가 와이프가 병원 간다 그러면 뭐 불편을 하죠. 병원 가는 게 제가 직접 태워 가야 되니까. 그래도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뭐 집에서 노는 게 지겨우면 농장에 와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한다는 게 그렇게 TV에서 보는 것처럼 꿈 같은 생활을 뭐 여유 있고 막 전원 생활처럼 즐기는 생활을 생각하신다라면 막상 내려왔을 때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일이라는 게 제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농작물은 크지가 않습니다. 커도 병을 한다거나 제대로 익지가 않게 되겠죠. 그만 관리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게 이 농촌 생활입니다. 여유라는 걸 제가 일할 때 진짜 바쁠 때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바쁘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 일찍 나와서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낭만을 꿈꾸면 내려왔을 때 좀 그걸 뭐라죠?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그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생활하던 패턴이라든가 문화, 이 모든 습관이 도시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농촌에 오게 되면 농촌에 맞는 패턴에 이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분명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낭만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려와서 일단 기반을 좀 만들어서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뭐 그런 낭만을 즐기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내려왔을 때는 준비하셔야 될 게 뭐 이것저것 다 뭐 농지라든가 이런 걸 집을 사야지. 집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이제 아무리 촌이지만 집값은 되게 비싸거든요. 못해도 1억은 할 텐데 그 돈을 바로 집을 사서 있는 것보다는 뭐 임대를 하거나 뭐 전세나 해서 그런 투자금을 좀 줄이셔야
우리가 농산물은 직장인처럼 월마다 돈이 나오지 않아요. 농사를 재배를 하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해서 돈을 벌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버틸 그만큼의 금액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확을 해서 무조건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내려와서 양파 3,000평을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5천만 원 가지고는 이제 투자금 들어가고 다 빼면 순이익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세 가족이 살려면은 이제 내년에 2배를 하자. 그래서 3,000평에서 6,000평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기대를 했죠. 그래서 3,000평에서 5,000을 벌었는데 6,000평을 늘리면 1억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양파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전에는 양파 한 망에 20kg에 1만 원이었어요. 근데 6,000평을 늘린 그 해에는 20kg 한 망에 5,500원이었습니다. 반으로 준 거죠. 반으로 준 대신에 인건비는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출하는 양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000평을 하나 6,000평을 하나 수익 매출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순이익으로 따지면 더 줄었죠. 그래서 농사라는 거는 이렇게 면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세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작물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작물을 뭐 해서 나는 뭐 이걸로 이제 잘 돼 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특이한 작물을 하게 되면 누가 걸어가지 않은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버티는 동안의 자금 이건 미리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는 특이한 작물을 먼저 시도하기보다는 주변에 그 동네에 많이 하고 있는 걸 먼저 시작을 해서 안정권에 접어든 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여유 자금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